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아줌마예요. 남편도 저도 맞벌이로 둘이 일하고 있어서 아이를 거의 시댁에서 봐주고 계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친정 엄마가 많이 봐주시긴 하지만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됐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는 몸이 원래 안 좋으셔서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투병 생활을 하시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2년을 마치고 저는 다시 복직을 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제 아이를 맡겨야만 했습니다. 시댁은 그다지 가깝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주말에나 겨우 시댁 가서 아이 얼굴 보고 오기를 반복했네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지만 젊은 시절 유치원 선생님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가 있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을 어머니께 드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정말 감사했죠. 그렇게 아이는 친할머니를 잘 따르며 이제는 엄마 아빠가 주말에만 오는 걸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좀 더 커서 혼자서 학교 다니고 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저희 부부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과 함께 금요일 저녁에 시댁을 갔었는데요. 남편 일이 바빠지면서 저 혼자 시댁에 가서 아이랑 보내게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야근을 한다 해서 저는 혼자서 차를 끌고 시댁으로 갔죠. 남편 없이 시댁 가는 건 불편한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보고 싶으니 어쩔 수 없었네요. 남편은 제가 주말에 집에 와 있는 동안에도 일이 바쁜지 연락이 잘 안 되었어요. 아이가 아빠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를 걸었는데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아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순간이었어요. 친정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셨다고. 입원에 좀 위독하시다고요. 저는 원래 하루 더 보내고 집에 갈 계획이었지만 엄마 병원에 가보아야 할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병원으로 가려고요.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집에 가고 있는 길이니 바로 갈 채비를 해두라고 일러두려고요. 그런데 잠결에 전화를 받은 남편은 지금 온다고? 하면서 꽤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엄마 위독하셔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일어나서 씻고 있어라. 금방 도착한다고 했더니 알았다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집이 개판이었어요. 싱크대에 각종 음식 접시와 술병들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어제 야근한다더니 집에서 술 마셨냐고 누구 데려왔냐고 한 소리 했더니 남편은 오랜만에 친구들 불러서 술 한잔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저는 애 보러 혼자 시댁까지 가서 자고 왔는데 자기는 친구들 불러서 술판이나 벌였다는 게 괘씸했지만 일단 엄마에게 먼저 가야 했기 때문에 화는 안 냈어요. 술이 덜 깬 남편을 끌고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네요. 그날 본 엄마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하루를 더 넘기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죠. 정신없는 와중에 엄마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원래 친정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랑 여동생 셋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 때문이었는지 보험을 많이 들어 놓으셨더군요. 엄마까지 먼저 잘못되면 딸들이 엄마 없이 살 수 있길 바라셨거든요. 엄마가 혼자 살던 아파트, 모아둔 재산과 사망보험금까지 다 정리를 하고 보니 7에서 8억 정도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동생이랑 4억 조금 안 되게 둘이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동생이랑 이런 얘기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남편이 그걸 들었나 봐요. 지금 처제랑 한 이야기가 뭔 얘기냐며 그 큰 돈을 자기랑 상의도 없이 둘이 나눴냐고 노발대발하대요. 저는 우리 엄마 유산인데 왜 남편한테 의논을 해야 하냐고 했죠. 남편은 자리가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어떻게 제가 첫째 딸인데 동생이랑 똑같이 돈을 나누냐는 거예요. 제가 70% 이상 더 가져와야 하는 거라면서 자기 돈도 아닌 걸 가지고 굉장히 아까워하더군요. 생전에 엄마 모시고 지낸 건 시집 안 갔던 여동생이었고 나 결혼할 때 이미 엄마한테 지원받았기 때문에 동생이랑 똑같이 나눈 것도 내가 더 이득 본 거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바보같이 동생이랑 똑같이 나누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계속 3억을 자기 어머니께 드리자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우리 딸 지금껏 친정 엄마처럼 쭉 봐주셨는데 그 정도 돈을 드려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간 시어머니께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러자고 했네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그래서 3억을 남편 계좌로 송금을 해버렸네요. 저는 어차피 돈을 들여도 시어머니께서 그만큼 제 아이에게 다 쓰실 걸 알았기에 아깝지 않았어요. 대신 3억이나 드렸기 때문에 드리던 150만 원은 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요즘 어렵냐면서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 여쭈어 봤더니 용돈 입금을 안 해줘서 그냥 사정이 어려우면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3억을 받아놓으시고도 용돈도 바라시는 건가? 속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3억 드렸으니 용돈 따로 안 챙겨드려도 된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했나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이냐며 3억은 어디서 나온 3억이냐고 금시초문이라시네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남편에게 3억을 주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알지도 못하는 얘기라면서 당황해 하셨어요. 황당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300도 아니고 무려 3억을 가지고 남편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남편 공인인증서로 은행 기록을 다 떼어봤어요. 그러니 3억을 모르는 사람 이름에게 입금했고 어디 부동산에도 입금을 했더라고요. 집이라도 샀나 싶었죠. 저는 그 부동산 이름을 검색해서 다 전화를 걸었어요. 제 남편 이름을 대면서 3억짜리 매물 거래한 적 있냐고요. 개인정보라 안 알려줄 것 같았는데 한 곳에서 거래한 적이 있다고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침 우리 동네 부동산이었고 저는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친구 한 명 대동해서요. 변호사 배지 보여주고 그 돈 출처가 껄끄러운 거라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약간의 허풍을 쳤어요. 그러니 겁먹은 공인중개사가 술술 불더군요. 그날 남편이 계약하러 왔던 CCTV 영상까지 보여주면서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편과 남편 옆에 꼭 붙어서 몸을 비비적거리는 웬 젊은 여자가 있더군요. 공인중개사는 두 사람이 신혼부부인데 소형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준 거라고 하더군요. 자리가 보기에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었다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저는 그 집 주소를 들고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범한 건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었네요. 변호사 친구와 함께 그 집 초인종을 누르니 CCTV 속에 있던 여자가 나와서 누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짜고짜 그 여자 밀치고 들어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여자가 뭐하는 사람이냐며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고 지랄을 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 흔들었어요. 이거 내 집이라고.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너라고. 그러니 그 여자 경찰을 부르겠대요. 저도 부를 예정이었는데 잘됐다 싶어 부르라고 했죠. 그리곤 어디론가 전화를 하네요. 엉엉 울면서 오빠 왜 미친년이 집에 들어와서 때리고 난리치고 있어. 아마 제 남편이 있겠죠. 그 오빠란 새끼. 30분 정도 후 남편과 경찰이 한 번에 들이닥쳤네요. 전 경찰한테 제가 이 여자 머리채 한번 잡은 건 인정한다고 했고 이 집은 제 돈으로 구입한 집이라 주거 침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냐면서 성질을 내며 들어오다가 저랑 눈 마주치고 헉 하더군요. 그러더니 자기야 여보 이러고 자리가 다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내연녀 가리키며 당장 이 집에서 전년부터 끌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년을 끌고 나갔네요. 그녀는 끝까지 여기 오빠가 사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이러면서 그러게 내가 내 명의로 사달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끌려 나갔네요. 다행히 남편 놈이 집 명의는 지 명의로 했나봐요. 제 입장에선 한편으론 불행 중 다행이었죠. 경찰도 상황을 다 봤고 변호사 친구에게 바로 이혼 소송이랑 이 집 되찾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엄마 유산으로 받은 돈을 잃지 않으려고 생각하니 마음을 더 독하게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제가 본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당장 남편을 호출하셨어요. 남편은 와서 무릎을 꿇고 그냥 잠깐 놀았던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발로 밟고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냐면서 사부인 보험금으로 어떻게 바람핀 여자 집을 마련해 주냐면서 내 자식이지만 소름 끼친다고 미친 듯이 때리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 야근한답시고 저 혼자 시댁 와 있을 때 매번 내연녀를 집으로 불러 뒹굴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앞이어서 그런지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놓치지 않고 녹음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죠. 그 집 내놓고 나한테 3억과 정신적 피해 보상 다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상간녀 소송 진행할 거라고 못 박았고요. 시어머니는 말리지도 못하시고 한숨만 쉬시며 남편 등짝을 때리셨어요. 남편은 진짜 한 번 놀아난 거라며 저밖에 없다며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데 이혼은 죽어도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네 행각 담은 녹음 파일이랑 영상 니네 회사에 다 뿌려줄까? 너네 회사 이런 거에 인사고과 엄청 심하잖아. 조용히 위자료 내놓고 이혼할래? 아니면 개싸움 한번 해볼까? 했더니 그냥 등신같이 쳐 울더군요. 친한 친구가 변호사여서 참 다행이고 그 친구가 이 모든 사건을 다 지켜봐 줘서도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상담하며 이번 일 되뇌이며 인터뷰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이에요. 남편에게 그 집 명의 넘겨받았고 마침 그 집 앞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길래 그냥 안 팔고 값 좀 올리고 팔려고 하네요. 죽으란 법만은 없는 건가 봐요. 남편한텐 소송은 안 한다고 했지만 괘씸해서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감히 겁도 없이 남의 부부 침대에서 뒹군 죗값도 꼭 받게 해주려고요. 상간녀한테서는 반성문이랑 눈물 섞인 전화가 오지만 저는 선처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마음 약해지지 않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한번 결혼을 했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 탓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공장에 사무보조로 취업을 했었고 가난한 집의 가장으로 월급을 갖다 주어야 했죠. 알코올 중독인 아빠와 몸 아픈 엄마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남동생 학비를 벌어서 대주기 위해서라도 집안 살림을 제가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해서 집에 돈을 갖다 주어도 집안 살림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들이 저 하나만 바라보며 제가 돈 벌어오는 걸 당연시 여기게 되더라고요. 지쳤던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공장 주임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친정에서 도망치듯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이었는데 결혼을 해도 나아지는 건 없더군요. 남편과 결혼 후에 예쁜 딸을 낳게 되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아이만 보게 되었어요. 빠듯한 살림에 애까지 키우려고 하니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한창 꾸미기 좋아하는 어린 나이에도 저는 영락 없는 아줌마가 되어 있었어요. 오직 집안만 보살피느라 저는 대충 남편이 버린 옷을 주워 입었고 아이가 남긴 밥을 먹어 퉁퉁 부었고 남편은 바람을 피기 시작했네요. 남편은 공장에 또 새로 들어온 젊은 여자 직원과 바람이 났어요. 그 여자는 예뻤고 어렸어요.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저에게 딸은 자기가 키울 테니 저만 집에서 나가달라고 당돌하게 말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어린 여직원에게 네가 뭔데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엄마라 부르게 시키냐고 따졌어요. 어떻게든 제 딸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니까짓게 뭘 해서 애를 먹이고 키울 거냐며 괜한 오기 부리지 말고 이혼 도장이나 찍으라고 했네요. 딸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엄마는 이 집을 나갈 건데 너는 아빠랑 살 거니 엄마 따라갈래? 하고 힘겹게 물어봤었네요. 그러니 딸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아빠랑 예쁜 엄마랑 살래 이러는 거였어요. 저같이 볼품없는 아줌마보단 언니 같은 남편의 내연녀랑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 배로 낳은 딸에게서도 버림을 받은 저는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한 채 이혼하고 딸을 그 집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아두었던 쌈짓돈으로 서울에서 쪽방살이를 시작했어요. 가방 끈도 짧고 기술도 없었기에 그냥 몸으로 부딪혀야 했었죠. 돈이 되는 일은 몸 파는 일 빼고 모두 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도 일해보고 마트 캐셔, 수산시장에서 생선도 팔고 공사 현장에 나가 인부들 밥도 지어보고 도배나 장판일 보조도 닥치는 대로 했어요. 저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네요. 당시에 이 악물고 해댔던 것 덕분에 아파트 전세금 정도를 5년 만에 벌었죠. 저는 그동안 딸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몰래 찾아가 하교하는 딸 모습도 자주 훔쳐보았지만 딸 옆에는 항상 불륜녀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 척 한 번도 못했어요. 아파트도 얻었겠다. 회사에 자리를 잡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벌이도 유지하고 있을 무렵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딸을 찾아갔어요. 딸에게 이제라도 엄마랑 같이 살래? 하고 물었더니 딸은 위아래로 저의 행색을 훑더군요. 그때도 시장에서 일하다가 가게 된 거라 잘 꾸미고 가지는 못했어요. 딸은 그때 그렇게 말하더군요. 지금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엄마 따라가면 지금보다 못 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엄마 모습이 너무 거지 같고 구질구질 하다면서 그냥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엄마도 자기 같은 딸 없는 셈 치고 살라고 하더군요. 정말 차갑게 말하더군요. 제 친딸이 맞는지도 의심이 될 정도로요. 그래서 새 엄마가 잘해주냐고 물었더니 살갑게 잘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다니면 쪽팔리지는 않는다고 거의 경멸하듯 저를 쳐다보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주는 용돈이라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딸 손에 쥐어주었고 딸은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그 돈 필요 없다며 땅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메고 자리를 뜨더군요. 전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변했어요. 수산시장 일은 나가지 않았고 여태껏 모아둔 돈으로 작은 회사 하나를 차렸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저는 손재주가 좀 있었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부자재를 떼와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팔았네요. 이게 잘 돼서 금세 직원도 2명 정도 두고 어엿하게 사장님 소리도 듣게 되었고요. 딸 생각에 고아원에 후원하던 딸 나이 비슷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 대학 등록금을 제가 대줬어요. 그냥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 친구에게 해주었네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국어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의 도움으로 중국 시장에도 물건을 납품할 수 있었고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어요. 저는 황학동 작은 반지하 사무실에서 명동에도 매장을 차릴 수 있게 되었고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입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는 제게 큰 도움을 준 아이를 정식으로 호적에 입양을 했어요. 아이는 제가 고아원에서 자기를 후원해 줬을 때부터 저를 엄마라고 생각했다네요. 가난했던 집안 그리고 입양 시장 바닥에서 잡일이나 하다가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이혼녀 CEO가 된 저에게는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저 같은 이혼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자 모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했고요. 제 입양 딸은 잘 나가는 중국 통역사가 되어 엘리트 인생을 시작하게 됐네요. 이제는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며 의사 남자친구도 데려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친딸과 전 남편이었어요. 여기는 왜 온 거냐 물었죠.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냐고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친딸은 내팽개쳐두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다냐고 네가 그러고도 친엄마냐면서 직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기가 차서. 내가 못 먹고 못 살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냐고 물었죠. 이미 끝난 사이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뭐 때문에 찾아온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니 전 남편, 친딸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하더군요.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그리고 자동차 한 대를 사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야 할 의무가 없는데 왜 해줘야 하냐 물었더니 전 남편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네요. 네가 그렇게 돈을 잘 번다면서 돈 잘 벌면 우리부터 찾아와서 돈이라도 쥐어줘야지 지 혼자 잘 살면 다냐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저더러 심지어 괘씸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 불러서 남편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난동 부리다가 경찰에 끌려갔고요. 친딸은 계속 제 앞에 남아서
저를 죽일 듯 노려보더군요. 저는 친딸에게 너도 나한테 할 말 있니? 하고 물었더니 어떻게 엄마라는 인간이 성공했으면 딸한테 먼저 찾아와야지 딸이 먼저 찾아오게 만드냐고 하네요. 그 애비의 그 딸이라고 똑같더군요. 난 너에게 2번이나 찾아갔고 엄마와 같이 살기 싫다고 한 건 너였다. 오히려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게 너 아니었니? 했더니 그건 엄마가 거지같이 가난했을 때 이야기라면서 이제 돈 잘 벌면 그 돈을 자식한테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요. 그러더니 지난날 다 용서할 테니 자기가 20살이 될 동안 들어갔을 양육비 10억을 달라네요. 저도 사실 10억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넌 이미 그 집 딸이고 네가 먼저 나와의 관계를 끊었으니 줄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내 친딸이니 더 이상 너 결혼할 때 3천만 원 정도는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1억씩 번다면서 꼴랑 결혼할 때 3천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옷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떼를 쓰네요. 제 친딸 실업계 나와서 전문대도 못 들어갔어요. 듣자 하니 맨날 질 안 좋은 애들이랑 놀러다니고 온갖 양아치 짓은 다 하고 다니다가 제가 돈 나올 구멍 같으니 작정하고 찾아온 거였죠.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로 엄마 하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입양한 딸이었죠. 제 딸을 본 친딸은 갑자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엄마 친딸은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데 어디서 저런 가짜 딸한테는 명품을 휘감아줬냐고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친딸을 차별하냐고요. 제 입양딸 똑똑해서 돈도 잘 벌어요. 제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얘는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백화점에서 비싼 옷 사입기도 해요. 주로 그렇죠. 그런데 친딸 눈에는 자기한테 줄 돈은 없고 입양딸한테 명품 사준다고 보인 거였죠. 급한 대로 지갑에서 수표 몇 장 꺼내서 친딸한테 주니 그제서야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일단 그날은 그렇게 100만 원 돈 주고 보내놨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제 딸이 너무 미워요. 그간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매년 생일날, 명절, 크리스마스 때도 친딸한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었어요. 그때는 돈도 잘 못 벌 때라 갖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3만원, 5만원 이렇게 용돈 보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딸에게선 이런 푼돈 보내는 거면 보내지 말라는 차가운 답장만 왔었고요. 그렇게 저는 딸을 마음에서도 지웠었죠. 그런데 이제 찾아와 돈을 해달라고 하니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네요. 저에게 자식 같은 아이는 입양딸 뿐인데 말이죠. 이 아이는 제가 돈이 없을 때도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저를 따라왔었거든요. 친딸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입양딸이 저 사람이 엄마 친딸이냐면서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사실 아까 회사 들어오기 전에 회사 앞 카페에서 마주쳤는데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대요. 자기 친엄마가 갑자기 성공해서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한몫 챙겨야겠다는 둥, 엄마로서 정은 없는데 그래도 친엄마니 돈은 주지 않겠냐는 둥 그런 못된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녹음까지 했다며 저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는데 잠시나마 친딸을 품어야 할까 고민했던 제가 혐오스럽더군요. 얼마 후 친딸과 전 남편에게서는 계속 돈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니 전 남편에겐 줄 의무가 없지만 친딸에게는 나중에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고 친딸은 제게서 답이 없자 또 저에게 찾아왔네요. 내가 친모니까 자기에게 재산을 증여할 의무가 있다고 어디서 인터넷에서 뭘 본 건지 어줍잖은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랬죠. 난 너에게 줄 돈이 없다고. 그러니 무슨 소리니에요. 돈 많은 거 세상이 다 안다면서요. 너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게 진짜 내가 가진 돈이 없다는 거라고 하니 눈이 땡그레지더군요. 그러니 저한테 이 회사가 다 엄마 건데 엄마가 왜 돈이 없냐고 소리를 질렀죠. 이거 내가 만든 회사긴 한데 이제 더 이상 내 회사가 아니다. 이 회사는 내 입양딸 거라고. 나는 월급 받는 사장이라고 하면서 친딸에게 회사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표 이사가 입양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더니 엄청 실망한 표정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딸 등 뒤에 결혼할 때 3천만 원 줄 돈은 있으니 결혼할 때 찾아오라고 했네요. 저는 원래 입양딸이 제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회사를 물려줬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못된 친딸에게 뺏기느니 조금 일찍 입양딸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에 후회는 없는데 제가 친딸에게 너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예요. 지금은 공장인데 언젠가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공장 일을 하고 그러느라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말하는 사연보다는 나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 집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집에만 있는데 지방이다 보니까 놀거리도 없고 친구들은 다 멀리 있고 숙소에 나와서 놀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숙소에서 뒹굴뒹굴하며 쉬는 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혼, 이혼 관련으로 썰푸는 이곳에 와서 여기저기 듣는데 진짜 다들 어디 드라마보다 더한 삶들을 살았는지 다들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것 때문에 요즘은 드라마도 안 보고 썰들만 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떠한 사연이 있을지 다들 기대를 하실 텐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 문제 때문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는 사실 말이 친구지 거의 친하게 지내지 않다가 대학교 때 우연히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있게 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때는 인서울이라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는데 지방에서 멀리 와서 아무래도 친구가 없었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에 사람들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친구를 알게 된 건 초등학교 때부터였지만 중학교부터 헤어지면서 한동안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수준으로 갔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아무튼 저는 서울에 친구 외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다행히 친구도 있고 주변 동기들이 다 착하고 친절해서 저는 어울리며 놀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나중에 과제를 같이 할 사람들이 생겨서 나름 수월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에게 사랑이 생겼었어요. 물론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었고 첫 번째 남자친구라고 할게요. 첫 번째 남자친구는 정말이지 남들보다 외모를 잘 꾸미고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많은 인기를 받고 있었어요. 전 그런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느끼게 된 것은 처음에는 잘생기고 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놀 줄 알아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투가 나더라고요. 원래 제가 사랑을 하기 전에는 질투가 막 나고 그러진 않았는데 자꾸 여자애들이 막 다가오고 그래서 여러 번 화를 내고 그랬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많이도 울었는데 친구가 절 부르면서 전 남자친구를 막 욕하며 같이 술을 마시고 그랬어요. 어차피 세상의 반은 남자다 하면서 복수하면 되지 라고 말해주는 친구의 말을 보니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 뒤 친구 덕에 다시 회복해서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전 남자친구 한동안 사귀지 않았다고 하는데 새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공교롭게도 제 친구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대체 이럴 수 있냐며 말하는데 그냥 난 생각이 없었고 나도 기분이 안 좋아서 한동안 거절을 했었어. 이건 남자친구가 알아. 정말 널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제가 연예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한참 동안 싸웠어요. 그때가 1학년 2학기였어요. 결국은 그 학기 동안은 단 한 번도 아는 척을 안 해주었어요. 그 뒤로 잠시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친구한테는 너무 미안한 건가 해서 다시 연락을 해서 관계는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 여러 남자친구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다가 취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범하고 소심한 면이 있지만 막상 보면 나름 자상한 면이 강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친구가 주변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모임 약속이 적었어요. 어릴 때 저였으면 재미없어서 그런 거구나. 연애 경험은 있나 싶었는데 하도 사귀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관계가 이어지면서 나중에 결혼을 하자고 말이 오가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때 시부모님은 물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고 친구는 결혼이냐며 축하한다며 저한테 결혼 선물로 청소리를 보내주며 혼수에 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말하자면 전 남편하고 헤어지면 다시는 남자를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남자친구들을 생각하면 왜인지 제가 그렇게 딱히 뭘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며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친구도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친구도 애인을 많이 사귀고 그랬는데 몇 명은 제 전 남친이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들은 다 친구랑 아는 사이였거든요. 하도 저랑 같이 친구를 만나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가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 하려 해도 딱히 그럴 생각이 없었고 저랑 헤어지고는 사실상 끝이라서 전 남자친구가 뭐라든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남편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예식장을 고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기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식장이 뭐 하는 곳이냐면 제 친구가 일하는 곳이더라고요. 뭐 친구 내에서 하는 건 좋지. 근데 고르자마자 그러는 건 좀 그러네. 원래 예식장을 고르려면 나름 신중히 고민하고 그래야 하는데 남편은 단번에 골라서 혹여나 싶어서 둘 사이 몰래 거래를 한 게 있나 싶었는데 남편은 당황하며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친구 내에서 하면 서비스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 난 널 두고 바람을 필 생각이 없어. 아니 비슷한 일을 겪은 너한테 2번이나 하면 난 나쁜 놈이지 라고 말하는데 그 뒤로 결혼에 관련해서 팁 좀 구한다고 친구랑 자주 만나더라고요. 무슨 저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결혼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남편은 예식장 관련으로 전문가니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예전 첫 남자친구의 아픔이 떠오르는 건 뭘까요? 전 그 불편함 때문에 한동안 남편한테 자중 좀 해달라고 말할 만큼 불안했어요. 다행히 결혼식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고 친구도 정상적으로 저희 부부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도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에게는 꿈 같은 거라는 걸 깨닫는 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온다고 말해서 저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놀자고 했어요. 그때 그 친구도 불렀는데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야 한다며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별꼴이야 라고 넘어갔는데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런 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날 뮤지컬 보고 어디 술 좀 마시자고 해서 술집에 들어갔는데 웬 난동을 피우는 걸 보게 되었어요. 뭔가 했더니 거기 남편과 친구가 있던 거였어요. 친구는 남편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리고 있고 남편은 자기한테 시비를 걸은 학생들한테 막 뭐라 하고 뭐 별거 없고 어린 것들이 어디서 싸돌아다니냐고 꼰대짓 하는 건데 정작 본인은 앞으로 닥쳐올 미래가 모르는 건지 저는 부들거리며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과 친구는 아주 당혹스러워했고 다른 동네 친구들은 그 상황을 보자마자 욕을 하며 바람을 피우냐고 잘하는 짓이다 하며 난리가 났었어요. 알고 보니 이 두 놈들 제가 남편을 친구한테 소개할 때부터 친구가 계속 옆에서 꼬셔서 남편이 넘어간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진실은 첫 남자친구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 족족 꼬시고 그래서 헤어지게 만들고는 어장관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대체 왜 그런 거냐고 제가 말하니까 자기는 미용고에 들어가다가 정신 차리고 수능을 준비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처음엔 제가 안 예뻐 보여서 안심했다가 점점 이쁜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참 별꼴이었어요. 그리고 예식장도 남편과 친구놈의 계략이었어요. 예식장 핑계로 이 두 놈들 데이트를 하고 즐길 건 즐기고 그랬다고 하고 결혼 이후에도 야근 핑계로 서로 만나고 참 가관이었어요. 근데 웬걸 하필 친구들 있는 데서 들켰으니 친구는 그간 모든 사정들을 다 말하며 봐달라고 했지만 요단강을 이미 건넌 지 오래였고 그 뒤로 친구는 혼자가 되었고 나중에 이게 직장에도 퍼지면서 결국은 왕따가 되어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이혼을 안 했지만 이혼을 결정을 했고 현재도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에요. 그리고 결혼 후 주부 생활을 하느라 일을 막상 하려니 막막해서 공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서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 혼자 살면 되겠다 싶어서 살고 있었고 이야기는 그걸로 끝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죽도록 얻어 터졌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회사에도 퍼지면서 친구처럼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아주 힘들게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도 공장 일을 해서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공장에 들어온 신입이 그 친구더라고요. 결국은 돈을 못 벌고 취직을 못해서 왔는데 절 보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 뒤 저의 이야기가 공장에 퍼지면서 친구는 왕따를 당했고 얼마 전에 그만둔다고 하니 그야말로 해피하네요. 여러분들도 친구한테 잘해주세요. 안 그럼 그 친구처럼 당할 테니까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친구 잘 대해주라는 말을 한 거니 오해 마시고 그럼 전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신혼의 단 꿈이 6개월 만에 산산조각난 이혼녀입니다. 어떻게 하면 반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냥 꿈을 꾼 것 같기만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다들 놀라실 거예요. 저는 대학병원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입니다. 전문직이어서 그런지 선자리가 쏠쏠하게 들어왔었는데요. 당장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거절해왔어요. 그러다가 선배 약사 언니에게 정말 괜찮은 의사가 있는데 소개팅 한번 해보라고 해서 만나게 된 게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은 이제 막 전문의를 단 종합병원 의사였어요. 아무리 제가 약사지만 의사랑 결혼하면 혼수로 이것저것 해가야 할 게 많지 않나 걱정이 됐었죠.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뵌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 집이 욕심이 없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전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만 계셨고 누나도 있다고 들었는데 상견례 자리에는 왜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뭐 따로 챙겨주시는 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됐는데 남편이 자기가 갑자기 결혼해서 시어머니 집에서 나가게 되면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다고 2년 정도만 시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시어머니는 딱히 시자짓도 안 하실 것 같고 오히려 개인주의 느낌이 들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은 어차피 시어머니 집에 있는 가전들 다 신형이니 저한테 필요한 것만 사오라고 해서 부부 침대 하나 그리고 하는 김에 시어머니도 좋은 침대로 바꿔드렸네요. 그렇게 청첩장 돌리고 식 올리기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죠. 받아보니 남편의 친누나였어요. 친누나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남편 누나와 단둘이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누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결혼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물으니 이유를 밝히기는 그렇고 결혼하면 반드시 끝이 안 좋을 거니 잘 결정하라고 하시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은근슬쩍 누나랑 왜 사이가 안 좋냐고 물어봤어요. 누나가 그런 말 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요. 그러니 남편은 누나랑 이미 인연 끊은 지 오래니까 신경 쓸 거 없다고 했고요. 저도 남편 누나가 남편이 너무 미워서 일부러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거라 합리화해버렸네요. 그때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야 했죠. 결혼식 올리고 나서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달랐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생각 외로 끈끈한 애정을 과시하더라고요. 셋이 같이 백화점에라도 가면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저에게 넘겨주셨고 남편과는 둘이 손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둘이 커플이고 제가 마치 비서라도 된 것처럼 뒤에서 둘의 짐가방을 들고 쫓아다녀야 했어요. 식당에 가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항상 자기 옆에 앉게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냥 집착이 심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조금 유난스럽다고 하고 넘긴 것 같아요. 남편과 셋이 있을 때는 저를 아주 잘 챙겨주셨는데 남편 없이 시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있으면 아주 무섭게 돌변했어요. 저는 성격이 수더분한 편이라서 시어머니란 원래 저런 존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죠. 시어머니는 꼭 남편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는 사람 같았어요.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끌어안기도 했고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강아지같이 굴었어요. 저희 집에는 아들이 없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구나 했죠. 시어머니는 종종 밤에 어디론가 나가곤 하셨어요.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엿들었는데 애인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야 라고 부르면서 오늘 속옷 뭐 입었어? 이런 식의 애인과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애인이 있으신가 보다 했어요. 사별한 지 20년도 넘으셨으니 애인이 있으신 게 오히려 시어머니께는 좋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밤 외출을 하시는 날이면 애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라고 짐작은 했어요. 그런데 왜 밤에만 만나시지? 낮에 당당히 만나셔도 되는데 하고 이상하게 생각이 됐지요. 하루는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분 계시냐고요. 밤에 위험하니까 낮에 데이트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아주 좋게 말씀드렸는데 저 진짜 그런 무서운 얼굴을 태어나 처음 본 거 있죠. 시어머니가 정말 공포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텐 아들 말고 다른 남자는 없다면서 어디서 그런 더러운 소리를 입에 올리냐면서 입조심하래요. 저는 속으로 너무 놀라서 겁이 났고 그냥 주제넘게 굴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이상한 건요, 시어머니가 애인을 만나러 나가는 것 같은 밤에는 남편이 꼭 야근을 했어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둘이 새벽녘에 들어오는 날은 일치했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야근한다고 미리 말을 했던 날을 기다렸어요. 8시 정도 되니 시어머니가 치장을 하시곤 밖에 나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바로 차를 끌고 따라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택시를 잡아서 어디 모텔 앞에 내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진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 눈앞에 벌어질 일을요. 시어머니는 모텔로 들어갔고 저는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를 댔어요. 주차장에 들어가니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네요.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둘이서 도대체 왜 집을 두고 모텔 같은 곳에서 나 몰래 만나는 거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하면서 머리로는 그쪽으로만 상상이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침대에서 뒹구는 상상을요. 저는 재빨리 내려 최대한 침착한 척 하면서 모텔 카운터로 들어가 방 하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갔죠. 4층에 멈춰 있는 걸 보니 시어머니는 4층으로 간 모양이었어요. 제 방은 5층이었지만 저는 4층으로 향했죠. 그리고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모텔 복도를 걸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면서요. 시어머니는 귀가 어두우셔서 핸드폰을 항상 벨소리로 해두시거든요. 벨소리가 나는 방문 앞에 섰어요. 문에 귀를 기울이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제 귀를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아들과 엄마가 둘이서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벨을 눌렀어요. 그러니 안에서 소리가 멈추더군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는 부르르 몸을 떨며 문이 열리길 기다렸어요. 남편이 아 뭐야 하면서 문을 벌컥 열었죠. 중요 부위만 수건으로 가린 채 알몸으로 서 있는 남편. 그리고 뒤에서 이불로 몸을 감싸고 문 쪽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연히 놀랐겠죠. 그런데 더 놀란 건 저였죠. 아들과 엄마가 그것도 며느리를 두고 몰래 관계를 하다뇨.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남편은 저를 부르지도 쫓아오지도 않았네요. 그게 더 비참했어요. 저는 그 둘의 관계가 소름 끼치고 너무 역겨워서 그들과 살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정으로 갔네요. 한참을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친정집으로 택배와 등기가 하나 왔네요. 시댁에 있던 제 짐과 합의 이혼 서류, 남편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아무런 변명도 사죄도 없이 이혼 도장만 떡하니 찍어서 보냈다는 게요. 저는 전 남편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나봐요. 이거였나봐요. 결혼 전 남편 누나가 결혼을 말렸던 이유요. 저는 이대로 이혼 도장을 찍기가 너무 억울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니네 병원에 너랑 네 엄마 실체 까발려지기 싫으면 알아서 위자료 내놓으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뭐 위자료니에요. 네가 니네 엄마랑 하는 짓거리 모르고 또 나처럼 너한테 어떤 여자가 당할지 아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더니 위자료 1억 보낼 테니 제발 조용히 이혼해 달라더군요. 그래서 1억 받고 이혼했습니다. 얼마 후에 전 남편 누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혼했다고 알렸어요. 그랬더니 누나는 저에게 다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 남편이 저 전에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이유를 다 말했더니 전 남편이 알고 누나를 찾아가 죽이려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지 말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렇게 됐고 누나는 그거 알고 가족들이랑 인연을 끊은 거였대요. 그래서 상견례, 결혼식 때도 나오지 않으셨던 거였네요. 이렇게 전 남편, 시어머니와는 남남이 되었지만 아직도 충격이 가시질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요? 믿어지시나요? 이제 저는 주변에 누군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홀어머니 모시는 아들은 절대 반대하게 되었어요.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가 되었겠죠. 물론 제가 겪은 경험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홀어머니 아들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6개월간의 지옥 같던 제 결혼 생활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있겠죠?